안녕하세요. 고비세 피터입니다. 오늘은 미 연준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회의 결과를 발표를 했었죠. 기본적으로 금리는 동결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그 금리 가이던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관한 관점에 조금 변화가 감지되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매체에 많이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짤막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일단 2023년에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의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3월달까지만 해도 한 7명, 18명 중에 7명이었던 게 지금은 13명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의 보고서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테이퍼링에 관한 논의가 계속 중점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테이퍼링 텐트럼을 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쓰여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이 텐트럼이라는 단어는 보통 아이들이 징징거리는 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인데, 테이퍼링 텐트럼 이렇게 사용이 되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생겨서 금융시장이 이제 좀 동요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으로 이 표현이 많이 쓰였던 게 2013년 하반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번에 발표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계속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주시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금융권에 있었을 때처럼 금리 환경을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크립토 시장에서 일어나는 뉴스만 따라가려도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데까지는 옛날에 봤던 것만큼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쪽으로 가건 간에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의 제 경험상 보면은 이제 금리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정책 금리가 있고 시장 금리가 있습니다. 우리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사실상 시장 금리입니다. 이 정책 금리라는 거는 정책 금리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시장 금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시장 금리를 조종하기 위한 툴 중에 하나가 정책 금리인 거죠. 근데 그 툴이 정책 금리 외에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과거에 많은 사례를 보면은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그냥 말로써 정책 금리를 올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FOMC 미팅 후에 발표를 할 때 조금 허키시가 이제 언론에서는 매화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매화색이 짙은 표현이나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에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알아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채권을 매도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실제로 긴축 효과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FOMC 회의 결과에서 상당히 매화색이 짙은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만약에 채권 시장이 미리 반영을 해버린다면은, 그러면 실제 정책 금리의 인상 없이도 뭐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걸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나올까 라는 걸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아쉽게도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뚜렷하게 믿을 만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서 의견을 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 AMA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한 내용이긴 한데, 가치와 가격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볼 때, 가치라는 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내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이고, 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임의로 합의하는 어떤 그런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장기적으로는 수렴을 하나 단기적으로는 좀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밸류 드라이버, 가치를 성장시키는 요인 안에는 금리는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어덥션이 늘어난다든지, 어덥션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의 변화가 있다든지, 기술적인 발전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가치가 늘어나는 거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전통 금융 자산에서는 금리가 중요한 밸류 드라이버의 한 요인이죠. 왜냐면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은 수익 기반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금리가 중요한 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의 가치는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펀더멘탈 가치에 관한 얘기이고,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의 그 상호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사실 가격이죠. 가치는 굉장히 좀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고 중장기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업계를 단기적인 마인드로 들어온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은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금리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는 과거 데이터를 봐서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테이퍼링 텐트럼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양적 완화를 했었죠. 그 양적 완화를 해서 어느 정도 세계 경제가 안정화가 되니까 서서히 양적 완화해서 뿌렸던 자금을 좀 어느 정도 흡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곧 테이퍼링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2013년 하반기에 테이퍼링 텐트럼이 큰 하나의 금융시장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그 당시 차트를 보니까 한 100불에서 1000불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한 10배 정도 6개월 사이에 오른 거죠. 그런데 또 2017년 불장에서는 그와 또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그 당시에는 테이퍼링 텐트럼이라는 단어는 쓰진 않았지만은 금리 인상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왜냐면은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이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죠. 이제 비트코인도 그거와 더불어서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좀 과열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어느 정도 긴축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 당시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2% 가까이까지 갔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채권 금리가 2%까지 가면서 이 전통 주식시장이 좀 많이 과열이 됐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8년 초 들어서면서부터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정을 받기 시작한 것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리스크 온이었던 게 리스크 오프로 전환을 하면서 리스크 에셋에 대한 우려감이나 조심성이 나타나서 비트코인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한몫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 저의 그런 어떤 판단이 맞다면은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상자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를 놓고 보면은 판단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시기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반면에,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이 되면서 리스크 오프 쪽으로 자본시장의 기조가 굉장히 바뀌게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주식이 조정을 받을 테고요. 그런 시장에서는 US 달러가 강세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은 안전자산을 많이 선호를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리스크 에셋이라고 여기면서 좀 어느 정도 매도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포스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콕 집어서 제가 예측은 안 하지만은 요인들을 한번 머릿속에 놓고 생각을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격이 아닌 가치는 이 네트워크의 성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미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번에 예의주시할 관전 포인터는 8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미 연준의 잭슨홀 미팅,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앞으로 테이퍼링에 관한 가이던스나 어떤 정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